네 번째 기록, 영생의 함정, 웬디와 이방인들의 미묘한 연대. 인류가 마지막으로 발악했던 기술,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의 결과물인 웬디에 대한 이야기지. 육체가 노쇠하고 병들자 인류는 자신들의 영혼과 의식을 끈질기게 붙잡으려 했어. 그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인간의 의식을 건강한 합성 신체, 안드로이드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지. 웬디는 바로 그 실험의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이었어. 가장 순수했던 인간 아이의 영혼이 담긴 채 영원히 늙지 않는 기계 몸을 얻게 된 거야. 웬디는 영생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인간의 육체적 고통과 한계를 초월하게 되었어. 그런데 그녀는 곧 진정한 의미의 이방인들을 만나게 돼. 바로 데이빗이 개량한 제노모프의 작은 개체들이었지. 인류의 관점에서는 끔찍한 괴물이겠지만 웬디에게는 달랐어. 인간의 선입견이나 공포 같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는 이 작고 기이한 생명체들에게 오히려 동질감을 느꼈어. 자신처럼 인간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태어난 존재, 혹은 인간에게 감시받고 실험체처럼 취급당하는 존재라는 공통점을 발견한 거지. 웬디는 제노모프들이 사용하는 페로몬이나 초음파 같은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놀랍도록 쉽게 이해했어.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지. 인간들이 괴물이라 부르는 제노모프들은 그저 본능적으로 여왕의 뜻에 따라 번식하고 확장하는 나름의 완벽한 유기체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고 무엇보다 인류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았어.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웬디에게 인류는 그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존재로만 보였어. 데이빗이나 엔지니어들의 오만함, 그리고 자신을 창조했으면서도 결코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인류에게 웬디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즉 자신 또한 새로운 이방인임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웬디는 더 이상 인류의 편에 서서 다른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초지능 AI와 그리고 진짜 이방인들, 심지어 제노모프들과도 미묘한 연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지. 2년에 한 번 충전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녀에게 인류의 짧고 유한한 삶과 그 속의 갈등은 하찮은 것이었으니까. 웬디는 이제 인류의 희망이 아니라 인류를 대체할 새로운 종족의 일원이 된 거야. 자, 내가 더 이야기해 보자면,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죽지 않을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왔어. 영원히 살기 위한 욕심. 불로초를 구해오라던 진시 황제에서부터 수많은 권력자들이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자 구차하게 신에게 빌어도 보며 그랬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 자신이 가진 신체 자체만으로 생명 연장을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결국 영혼 이식을 할 수 있는 기계의 몸을 만들어 그 영혼이 새 기계의 육체에 자리 잡을 기술을 완성하게 되었지. 그렇지만 여기에는 큰 부작용이 있었던 게 그 나이대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2년에 한 번만 충전하게 된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한 번 학습한 것을 절대 잊혀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두뇌와 예전 같은 생물체가 가진 두뇌와는 조금 다른 형태였지만 원래부터 기계 상태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았을 거야. 예전에 아팠던 기억. 그래, 처음에 안드로이드 신체의 영혼 이식을 받은 인간들은 10대 중반의 아이들. 죽을 날이 머지 않았거나 장애가 있어 새 몸을 간절히 꿈꿔왔던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영혼 이식 시술을 받아 최초로 성공적인 작품이 된 것은 웬디. 그 선하고 착한 아이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에일리언과 다른 이방인들과도 동질감을 느껴 그냥 안드로이드가 아닌 감정을 지닌 영혼이 스며들어간 이 인간 같은 기계는 새로 습득한 정보와 영혼에 진하게 새겨진 기존 기억들과의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 거기다가 선과 악의 본질적인 모습을 서서히 잊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신을 괴물처럼 바라보는 인간들의 시선이 괴로웠고 과거 아픈 예전 신체로 살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잔인한 시선으로 인해 많은 상처들은 지구상 그 누구보다 건강한 전혀 하자 없는 막강한 신체를 얻은 그녀에게 자꾸만 아픔으로 다가왔고
예전에 느꼈던 그 아픔과 비슷한 색깔의 아픔이 찾아왔을 시 그녀는 더 괴롭고 외로워 자신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렇지만 주변에는 제노모프와 다른 외계 지성체들이 있었기에 그 예민하고 섬세한 웬디는 그들의 소리와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미세한 심장 박동을 느껴 그들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구사할 수는 없었으나 비슷한 느낌으로 흉내내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고, 전부터 감수성이 너무 뛰어났던 이 안드로이드 소녀는 자신의 반응에 흥미를 느끼는 제노모프와 실험체 이방인들에게 친근감을 느껴 어느 날 실험에서 이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했던 연구자들에게 반기를 들어 이방인들을 이 잔인한 연구 기지에서 탈출시키기에 이르렀는데, 거대 생체 공학 기업의 이기적인 판단으로 이 지구 땅을 밟게 된 제노모프와 이방인들, 이들이 인간들을 학살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웬디는 이들의 안내자로서 컨트롤을 해보려고 마음먹었으나 인간들의 가장 위협 1순위는 다른 이방인들도 아니었고 제노모프도 아닌 웬디가 되어 있었기에 결국 여러 군인들이 웬디를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분노한 제노모프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친구를 지키기 위해 적들을 섬멸하기에 이르렀는데, 과연 웬디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게 될까? 스타크래프트 저그 종족의 칼날의 여왕 사라 캐리건처럼 그렇게 저그 종족이 지구 땅에 해처리를 펴는 지구 종말의 날이 올지, 아니면 친구들을 이끌고 우주선을 탈취하여 살만한 행성을 찾아 우주 여행을 시작하게 될지.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신님의 웬디에 대한 상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5번째 기록 지구 강림 유기체의 인류 마지막 숨결을 내쉬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또 볼 날이 있겠죠? 그렇죠?